그러면 그 개인의 강간죄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2명이 공모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특수강간으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강간이라는 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특수강간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무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상담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요,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특수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이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최근에 수사 동향이 어떠냐면요, 나랑 같은 장소에 있었던 지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성범죄를 저지른 그 지인과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강간죄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2명이 공모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특수강간으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강간죄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바로 법정형 때문입니다. 특수강간죄는요,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자, 법정형 가장 낮은 최하한이 얼마죠? 무려 7년입니다. 특수강간죄의 무서운 점이 여기 있는데요, 설령 피해자랑 합의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역형 하한이 7년인데 피해자랑 합의해서 2분의 1로 감경을 해도, 그러니까 판사가 감경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폭이 2분의 1이에요. 7년에서 2분의 1로 감경하면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유예는 언제만 선고할 수 있냐? 징역형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년에서 아무리 피해자랑 합의하고 여러 양형자를 많이 내도 가장 낮은 최하한이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아무리 감경해도 3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데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공모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그거 판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모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 그 근처에 있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공모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주관적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범죄 현장에서 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걸 제지하지 않았다, 용인했다라는 것만으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특수강간죄 대응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 무죄 주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방조 주장을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실관계 그리고 어떤 내 지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예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죄 주장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특수강간에서는 특수강간은 무죄를 받고 강간죄 방조로 해가지고 처벌을 약하게 맞는 게 좋은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벌써 1번입니다. 왜냐, 만약에 두 번째로 간다면, 그러니까 방조 주장을 하는 걸로 간다라고 한다면 방조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공모는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내 지인은 단순 강간죄, 특수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의 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 나는 강간 방조죄가 되겠죠. 그런데 강간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하면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수강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먼저 무죄 주장할 것인지 방조 주장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고, 방조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내 지인,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지인은 피해자와 합의해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게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거기에 휘말린 나의 경우에는 방조라는 것 자체가 정범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 자체로 실형의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인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내가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요즘에는 특수강간이다, 너네가 서로 공모했네 라고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살펴본 것처럼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